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배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술 내용은 고용연료 사용시설에서의 연소제 재순환을 통한 연소장애 극복과 재활용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FEP 연구단에서는 유동층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요소 기술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연료를 태우고 나서 남은 연소재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중간에 연소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재순환을 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소재를 이용해서 수소라든가 콘크리트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유동층 발전소에서 현안 문제는 사용 연료가 과거 석탄에서 고용연료라든가 이렇게 그 저급 연료로 바뀜으로 인해서 후연소 발생으로 국부 과열이 일어난다든가, 입자 재순환량이 적어서 CO 컨트롤이 어렵고, 또 연소로 내에 열 회수율이 매우 낮게 되고요. 저융점염으로 인해서 클링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클링커 방지제라든가 유동사를 투입을 하게 됨으로써 운전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소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매립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됨으로써 연소재의 안정적 재활용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연료 사용시설에서는 이러한 연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클링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링커로 인해서 그림과 같이 고온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 그 튜브들이 빨리 손상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유동층 발전소에서의 신규 모래와 첨가제 투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모래는 약 7톤에서 12톤까지 사용되고, 또 첨가제로서 3톤에서 많게는 15톤까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결국에 투입 비용이 증가되고, 또한 결국에 이제 연소재로 많은 양이 배출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비용으로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첨가제의 종류를 보시면은 황기반에 이제 황산 암모늄들이 있고요. 또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계열의 이제 카오린이라든가 제올라이트, 보른이라든가 칼륨 계열의 석회석이라든가 보락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첨가제들의 작용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저융점염으로 들어오는 KCl이라든가 NaCl 형태로 튜브에 부착된 것을 이제 첨가제가 반응을 하여 염소 가스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환유동층에서 입자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로 내부에다가 순환할 수 있는 모래를 투입을 하고, 하부에서 공기를 불어넣게 되면은 모래는 연소로를 빠져나가는 것과 내부 순환을 하는 입자들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로를 빠져나가는 입자들은 사이클론을 거쳐서 일부 포집이 돼서 루프실을 거쳐서 연소로로 재순환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사이클론에서 포집되지 않은 입자들은 컨벡션 패스를 거쳐서 백필터를 거쳐서 재진한 다음에 굴뚝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이클론에서 잡지 못한 입자들은 100% 폐기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재활용하자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소재를 재순환하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소로 내에다가 모래를 투입을 하고 공기를 하부에서 불어넣게 되면은 연소재가 사이클론을 거쳐서 루프실을 거쳐서 1차 연소로로 재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이클론에서 포집되지 않은 입자들은 컨벡션 패스를 거쳐서 하부에서 포집이 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순환 물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순환시켜서 2차 재순환을 시켜서 사용하지 않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면은 이 입자들을 어떻게 빨리 순환시키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집된 입자들의 입도 분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이제 300마이크론 이하의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90% 이상 재순환할 수 있고요. 가끔 가다가 문제는 뭐냐면 튜브에 부착돼 있던 클링커라든가 이런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굵은 입자들은 재순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분리해서 버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증 설비로서 해열 회수부 하부에다가 루프실을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굵은 입자는 분리해서 버리고 고온 입자들만 재순환하는 설비를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에 있는 실증 발전소에서 실증 실험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루프실을 설치를 하고요. 그 공기 수송 방식의 재순환 장치를 만들고 수송량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 한 3톤, 많게는 이제 9톤까지 이렇게 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벡션 패스 상의 튜브에 침착되어 있던 것들을 슈트 블로잉을 하게 되면은 그 일시에 연소재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소재를 재순환하게 되면은 스팀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적게는 6%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회재의 배출량이 굉장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월 대비 660톤 정도 나오던 회재가 468톤으로 줄어서 한 약 30%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연소 회재의 재활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소재를 가지고 수소를 만든 다음에 수세척해서 남은 고체 물질은 콘크리트 활용이라든가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연소재는 지정 폐기물이든 일반 폐기물이든 중간 처리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해서 대부분이 매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매립장이 부족해서 매립 비용이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재를 수세척한다든가 산세척한다든가 또 안정화 침출되지 않도록 고형화 안정제를 넣어가지고 처리한다든가 열적 처리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연소재 재활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화 시설에서 이제 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소각재 애쉬는 시멘트 원료의 일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소각재에서 기포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결국에 가스 폭발이라든가 콘크리트의 기포가 형성이 돼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약화시킨다든가 발생가스의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지정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계화 분리라든가 안정화 설비를 거쳐서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지정 폐기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에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일단 먼저 만들고 깨끗하게 세척된 고체 폐기물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건축 폐기물이라든가 콘크리트 원료를 사용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림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소 생산을 많은 양을 이제 많은 수소를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 실험들을 거친 기초 실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하루에 한 30kg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바이오트금의 이제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폐기물을 가져다가 이제 교반기에 넣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소를 포집을 한 다음에 다시 정제를 하고
다시 포집을 해가지고 제품으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수소 발생에서 정제하기 전에 수소 농도가 약 90%로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된 수소를 가스 정제 장치를 거쳐서 99.9%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그린 에너지 기술로서 여러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